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직업상담사 2급 필기시험을 위한 노동관계법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교재의 편제에 따라서 제1장 헌법상의 노동기본권부터 수업을 할 거예요. 원래는 이쪽은 목차가 공부하는 순서들이 좀 있습니다. 법률이 한 7개 정도가 우리 쪽에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법률 7개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엮으면 공부해야 될 순서들이 좀 있는데, 저희 교재는 그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법률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냥 뭐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편하게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법률의 순서대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게 왜냐면 이게 쭉 법률이 서로 흐름이 그렇게 크게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저희 교재 순서대로요 공부를 쭉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수업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업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는 그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적인 순서로 법률을 읽으시는 게 조금 더 효과가 크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재 목차를 보시면 노동관계법규의 제일 앞에 색지 보시면 이제 제1장 헌법상의 노동기본법부터 제11장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까지 11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개별 법률은 제2장 근로기준법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정책기본법, 그 다음에 직업안정법, 그 다음에 제5장이 이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6장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7장이 이제 고용보험법, 8장이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이에요. 9장부터 11장까지, 요 9, 10, 11장까지의 법률은, 오늘날 이제 뭐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된 법률이겠죠.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또는 기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불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이렇게, 출제 기준에는 산업인력공단의 출제 기준에는 요 세 가지까지도 추가되어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요 세 개 법률에서 출제가 된 문제가 없어요.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할 때는 9, 10, 11장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뭐 언젠가는 뭐 한 문제 정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 출제 논점 맞춰서 이제 그때는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진 않아요. 출제가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순서적으로 보자면 제1장이 이제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인데, 사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요, 노동관계법규는 요 목차가 좀 들어가 있어야 될 거예요. 노동관계법규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는 건데요. 총 이제 20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제 1편에서 총론이 있어요. 총론이 있어서 이 총론에서는 두 가지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노동법이 뭐냐, 노동법을 개관을 해요. 총설 또는 개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이 노동관계법규의 개별 법률들은 큰 동네로 보자면 노동법 동네예요. 더 큰 동네는 이제 법학 동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출제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7개의 법률을, 우리 쪽은 뭐 법 이론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에요. 100% 실정법의 내용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느냐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실정법의 조문들이 나오는데, 그 실정법의 조문들의 논점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의 기본 원리나 해석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좀 전제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노동법이 도대체 어떤 법인지, 그래서 민법이나 뭐 형법, 행정법 이런 법률과 뭐 같은 법인지 아니면 뭔가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법인지, 이걸 좀 공부를 할 거고요.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특히 우리 노동법의 근거 규정을 헌법에서 찾죠. 그래서 헌법의 규정을 좀 공부할 건데, 우리 노동법과 관련돼서 헌법의 근거 규정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헌법 32조의 근로기본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개별 노사 관계를 규율하는
노동법의 근거 규정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단 노사 관계를 규율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노동시장론에서도 마지막에 공부를 했습니다. 노사 관계론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관계를 규율하는 노동법의 근거 규정이 33조 이게 근로 3권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의 헌법 조문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헌법 조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통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총론 쪽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그 출제 논점만 저희가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들어갈 게 이제 강론이죠. 이 강론이 결국은 개별 법률이에요. 이 개별 법률인데 여기서 공부해야 될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별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를 규율하는 개별 노사관계법을 공부할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쪽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고용 관련 노동법, 법률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 안에는 개별 법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개별 노사관계법, 두 번째로는 고용 관련 법률.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읽어야 될 법률의 순서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개별 노사관계법이 있죠. 있는데 이 개별 노사관계법에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법을 먼저 공부하시고 이제 특별법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개별 노사관계,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일반법이 이게 뭐냐면 근로기준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항상 제일 먼저 공부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죠. 그래서 저희 책에서도 뭐 제2장에서 이제 근로기준법을 규정해 놓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일 먼저 공부할 거고요. 이거. 그리고 나면 이제 개별노사관계법의 특별법을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요거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끝나고 나면 사실은 두 번째로 개별노사관계법의 특별법을 공부할 건데 이 특별법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용 관련 법률을 또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고용 관련 법률. 우리 쪽은 굉장히 고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고용 관련 법률도 또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고용 관련 법률에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법과 특별법. 자, 그래 놓고 봤을 때 고용 관련 법률의 일반법이 뭐냐?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의 고용에 관련된 적극적인 정책의 실시에 근거가 되는 게 이제 32조에 있어서 고용 관련 법률의 일반법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고용 정책 기본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부가 시행해야 할 여러 가지 고용에 관련된 정책의 기본 방향, 기본 내용 뭐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은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고용 정책의 기본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고용 관련 법률의 특별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고용 관련 기본 방향을 정하고 나면 정부는 특히 어떤 쪽에 중점적으로 뭐 지원을 한다든가 또는 정책 실시를 통해서 고용 창출, 고용 증진, 고용 안정 이런 것들을 꾀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이에요.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딱 봐도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향상을 위한 각종의 교육 훈련에 대한 지원이겠죠. 그래서 교육 훈련에 대한 지원을 규정해 놓은 법이다. 여러분들 뭐 노동시장론에서 우리가 인적자본 투자 이런 공부했잖아요. 결국은 노동자들이 취업이 잘 되고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 생산성이 높아야 되는데 그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려면 교육 훈련에 대한 투자, 즉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근로자들은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비용을 들여서 교육 훈련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렇게 교육 훈련을 통한 그 직업 능력 개발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할 때는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교육 훈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면 부담 없이 좀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종의 교육 훈련에 대한 지원을 규정해 놓은 법이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이고요. 자, 또 하나 여러분들 우리가 정부가 실시하는
고용정책에 관련된 중요한 정책 내용이 하나 있죠. 마찰적 실업 시장론에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직업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또는 구조적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교육훈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종의 교육훈련이 이루어진다든가 직업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려면 대전제가 뭐냐면 직업상담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 제공, 그다음에 직업 소개 알선,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정부가 하게 되면 그러면 구조적 실업이나 마찰적 실업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넓은 의미로 뭐라고 공부했냐면 직업 안정 사업이다 이렇게 공부했죠. 그래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직업 안정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것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해 놓은 것이 직업 안정법이에요. 직업 안정법.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넓은 의미의 직업 안정 사업이죠. 직업 안정 사업이에요. 대표적으로 보자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업 상담이라든가 또는 직업 정보의 제공이라든가 또는 직업 지도, 전문가의 조언, 권유, 권고 이런 거죠.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이루어지면 그러면 고용 증진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용 관련 법률들을 또 묶어서 이제 같이 볼 겁니다. 일반법과 특별법 두 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용 관련 법률까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는 다시금 개별노사관계법, 일반법이 근로기준법에 기초한 특별법 두 개를 볼 거예요. 그 특별법 두 개가 뭐냐? 개별 노동자와 사용자 중에서 특히 어떤 특정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거죠. 특별법은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여성, 한 사람은 고령자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여성과 관련된 것이 뭐냐면 남녀 고용 평등이죠. 남녀의 고용차별을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녀 고용차별인데 오늘날은 여기에 남녀 고용차별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고 하는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법으로 크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남녀 고용 평등, 남녀 고용차별 및 남녀 고용 평등이죠. 차별 금지니까 평등, 남녀 고용 평등이겠죠.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크게 남녀의 고용 차별 금지에 관한 규정 하나,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하나, 요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하나 끝나고 나면 이제 또 하나 특별법인데 이게 고령자죠. 그래서 고령자는 차별 금지의 대상이 뭐겠어요? 연령 차별이겠죠. 그래서 연령 차별 금지 및 똑같아요. 고령자의 고용 촉진이에요. 이걸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들을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노사관계법의 특별법 두 가지 그러면 일단 남녀에 있어서의 여성의 평등, 또 하나가 고령자 고용 평등, 고용 촉진 뭐 이런 내용들일 거예요. 그리고 이것까지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 법률들을 여기서 보시면 뭐 근로기준법은 좀 그렇습니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이런 법들은 전부 다 정부가 뭔가를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무슨 돈으로 지원을 해주느냐 이거죠.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것에 대한 비용 지원의 측면에서의 근거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용보험법이에요. 고용보험법. 그래서 고용보험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고용보험 아시죠? 이제 사업장에 그 근로자가 이제 채용이 되게 되면 그 사업장이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이제 고용된 날부터 고용보험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용보험료를 내죠. 그래서 사용자가 내는 고용보험료가 있고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내는 고용보험료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4대 보험에 가입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렇게 근로자와 사용자로부터 걷어들인 고용보험료로 구성된 돈이 고용보험 기금이에요. 근데 이 고용보험 기금을 이제 국가가 특히 이제 노동부 장관이 관리 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사용자와 그다음에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낸 보험료로 구성된 고용보험 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실시한다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는 고용보험 사업이라 그래요. 그 사업속에 보면 여기에 대한 각종 지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 사업들을 쭉 여기서 마지막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여기에다 지원할 수 있다,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이 들어가 있을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사실은 여러분들 고용보험법은 굉장히 쉬운 법률이 되는 거예요. 중복되는 내용들이니까. 근데 지금 저희 교재 순서는 지금 요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섞여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의 순서대로 수업은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마지막 고용보험법까지 다 끝나고 나면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실 거죠. 혼자 공부할 때는 법률들을 요 목차를 찾아서 이거 읽고 난 다음에 이거 읽으시고 이거 이렇게 순서로 가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논리 정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순서가 이거 순서니까 첫 번째 근로기준법, 두 번째 고용정책 기본법, 세 번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네 번째 직업안정법까지 해서 끝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한 특별법 2개, 그래서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연령차별금지,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7번째 고용보험법을 공부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